복여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신제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대부분 아이폰 신상품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얼마 전에 새벽에 2시부터 쭉 진행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날 거의 날을 새서 그거를 다 보고 대도 않는 영어로 이제 귀 쫑긋해가지고 듣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도 다 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테크 유튜버들이 올리고 있는 영상도 좀 참고를 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일본에서 발매를 한다고 하기에 좀 남들보다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나도 좀 빨리 사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먹히지 않았죠. 제가 아마 가전주부 정도만 됐어도 가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죠? 아무튼 한국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제 출시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볼일 보러 홍대 KT 매장이랑 그리고 그 목동 근처에 있는 LG U+ 샵에 2군데 다녀왔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언제 출시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정으로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명확한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1차 출시국이 아니어서 적어도 거의 한 달 이상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빨리 보고 싶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디테일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길 디자인이 굉장히 혁명적이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같이 얼굴이 바로 암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카메라 성능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성능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인상 깊고 인물 사진을 보다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은 자기들이 말하길 가장 진보된 운영체제인 iOS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폰이 산업 전반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시장 업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폰 유저는 왜 앱등이 애플바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랑받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10의 후속작을 이어갈 다음 신제품 3종을 공개하게 되었죠. 저는 사실 테크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거는 그분들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 각 통신사 별 매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KT샵에 갔을 때는 제 친구가 지금 7을 쓰고 있고 곧 10S가 출시되면 그걸로 바꾸겠다고 했더니 좀 10으로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랑 아니면은 아이폰 8으로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S나 10S 맥스는 출고 가격이 엄청 높다. 150만 원에 육박한다 이러면서, 근데 8이나 10을 쓰면 훨씬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10버전이 나오면 9버전은 당연히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특히나 8은 10에 밀려서 조금 보다 저렴하게 팔았고 에어팟도 사은품으로 주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실용적이게 구매하시려던 분들은 8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죠. 저도 그래서 지금 6S를 쓰고 있기 때문에 8으로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전제품이나 테크 제품은 그래도 신상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10과 10S는 정말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그랬죠. 그들이 발표하는 게더러라운드 실시간 방송 우리는 봤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하는 대로 카메라라든지 속도가 빨라진 거라든지 그래픽이 좋아진 거라든지 그런 기능이 좋아지는 걸 이미 들었다. 그런데 왜 똑같냐고 말을 하냐 이렇게 여쭤봤죠. 반문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폰은 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자신의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 그런 어필을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 쓰면은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실 그런 기능은 점점점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0과 10S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그거를 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고 배터리 시간도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다른 점이 이제 색깔. 10이 화이트랑 블랙 있었다고 하면 이제 골드 버전이 10S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전 예약이 시작된 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예약을 뭐 사전 예약 시작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가신 분들은 대부분 골드를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컬러를. 아무래도 10S에서 처음 나온 컬러기 때문에 그만큼 좀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S는 마감이 조금 더 예쁘고 그리고 모서리도 공면이 들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공법에 유리로 덮어서 뭐 튼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 10과 10S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생활 방수. 그 전에는 그냥 조금 생활 방수 정도였다면 지금은 최대 2m에서 30분까지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물에 빠져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다이빙해서 물에서 꺼내서 헹구고 말려서 바로 쓰면 된다고. 그러면서 물, 바닷물, 맥주, 오렌지 주스 이런 걸로 테스트를 완료했대요. 그런데 이런 생활 방수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크기가 10S는 10과 크기가 동일해요. 5.8인치인데 그리고 10S와 10X 맥스는 전체 크기만 다른 거예요. 맥스라고 해서 역대급 나온 그 화면의 크기보다 인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6.5인치이기 때문에 맥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뭐 픽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같아요. 그리고 OLED 330만 개 458 dpi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면 영화를 볼 때나 뭐 사진을 볼 때나 그럴 때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저는 큰 폰은 무겁고 그래서 좀 거추장스러워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작은 거를 쓰는데요. 무겁기도 하고요. 근데 또 큰 거를 쓰는 분들은 큰 것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원시원해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뭐 예약하시는 분들 추이를 보면 대부분은 맥스보다는 10S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나오면 실제로 봤을 때 맥스가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의 경우에는 10X도 10X 맥스도 아닌 XR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의외죠.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XR이 메리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거를 대신 구매를 해주는 그러니까 경제권이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XR 인기가 더 많대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게 기존의 스피커가 더 넓어진 스테레오 사운드라서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는 헤드폰을 쓰지 않고 그냥 스피커로 즐기는 거를 추천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고 요즘에 생체 인식에 대해서 좀 큰 획을 그은 보안 방식이죠. 편하니까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쬐끄만 공간에 정말 많은 기술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적외선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고 앱을 사용하는데 동작이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방식보다 페이스 아이디는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고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네 담당자들도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 뭐 어떤 주얼 성능 코어 몇 퍼센트 빠르고 전력 소모는 몇 퍼센트 감소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용량
용량은 지금 512기가까지 나왔잖아요. 갤럭시 노트 9도 512기가가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거의 160에서 170만원대 중반 정도니까 웬만한 컴퓨터 한 대 값이랑 거의 맞먹어요. 이게 굳이 512까지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제 고프로나 뭐 이런 액션캠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대부분 블루투스로 해서 휴대폰으로 이동해서 그걸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64기가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에 사면 큰 거 이랬었는데, 큰 거를 사려니 가격이 또 같이 높아지니까 용량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발표할 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뱅크가 발표 사례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아니고 진짜 애플에서 그거를 채택해서 발표 자료로 썼다고 해서 카카오뱅크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편의성이 조금 더 반응이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원래 가서 1차로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멈춘 이유는 유심을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부터는 2개의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2개의 유심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듀얼 유심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미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2심이라고 지금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셋 다 그러니까 듀얼 심이라는 개념으로 유심을 2개 쓸 수 있는 듀얼 심포니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시장으로 따져보면요, 그런 듀얼 심폰의 수요가 꽤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뭐 유심 카드를 하거나 와이파이 그 도시락 같은 그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낭 여행 갔을 때 다낭에서 유심 칩을 구매해서 쓰니까 한국에서 걸려왔던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에서 받아야 될 전화라든지 연락 급한 게 있으면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유심을 쓰지 않게 되고 그냥 비용이 비싸더라도 로밍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포켓 와이파이를 했었는데, 포켓 와이파이는 일본에서 되게 잘 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보드에 심이 하나 추가되고, 그리고 유심을 따로 살 필요가 없이 이동통신사의 가입 해지 변경을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유심 비용이 조금 감소되는, 그리고 통신사 전환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는 점도 집중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의 그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은 지원이 힘든 상황인 것 같으니 뭐 1차 출시국에서 구매를 했었어도 무리가 없었겠네요. 살걸, 그냥 살걸, 일본 갈걸.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해볼게요. 지금 일단 2군데 저도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뭐 어디서 사전 예약하면은 에어팟을 준다던가 겔탭을 준다던가 굉장히 좋은 사은품, 사전 예약 사은품을 걸고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줘? 이렇게 하는데, 서로 먼저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공식 대리점이나 일반 매장에 가면 그 정도까지의 사은품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에 개통할지 그런 정보를 좀 면밀하게 비교해보고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마음은 10S 골드 512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신랑이 허락을 해줘야 되겠지만요. 왠지 그게 있으면 나는 테크 병아리에서 한 테크 닭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아이폰 신제품 10S와 10S Max 그리고 10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방송 자료를 보았고 그걸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종 모양 버튼을 누르셔야 새글 알림이 되니까 그것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고, 더 좋거나 더 빠른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